지금부터 과학기술 기반의 리빙랩 활용 및 확산 방안과 관련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 최용국 회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토론의 자장을 맡게 될 최영국입니다. 오늘 50분 동안 함께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편의상 저쪽 왼쪽부터 제 왼쪽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맨 왼쪽에 계신 분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이상민 박사입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옆에 계신 분이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계시는 김효진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이 아까 발표하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박광성 교수님이십니다. 오른쪽으로 계신 첫 번째 분이 대구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는 김희대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발표를 해주신 동국대학교 링크사업단 김민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유일하게 우리 토론자로서 아주 어렵게 모신 우리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윤선혜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에어럽 대표이사로 계시는 노광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50분 동안 7분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 제가 토론자 4분에게 발표될 제의한 토론자 4분에게 5분씩 발제를 할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질문을 하신 분들의 질문을 이제 또 저희가 공개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분들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이상민 박사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리빙랩을 지향하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서 최근에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바로 탄소 중립과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전혀 연관성이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최근 그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비이상적인 기후변화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유발하는 인과성이 많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리빙랩이 성공적인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발제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먼저 이 지역사회, 특히 지역 산업구조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고구마, 콩, 왕겹, 볏짚 등 국내 최대의 바이오매스 산지로서 이런 풍부한 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차 산업 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적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어떤 산학 관련, 지자체가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등을 통해서 서로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지자체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 끝나셨습니까? 아주 짧지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김효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았던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그 토론에 앞서 이제 발표자 세 분 말씀을 잘 드렸고요. 그 리빙랩과 관련된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기타 뭐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리빙랩과 그 사회 문제, 그다음에 그 사회 문제 중에서도 이제 고령화, 인구 감소,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발생까지 해서 그 사후 문제까지 해서 리빙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마이크를 좀 다른 토론자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제가 이제 속한 소속 기관이 대학이다 보니까 리빙랩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그 사례들을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출범한 지 약 3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좀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관련해서 이제 최종 수요자가 아까 전에 발제자분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빙랩과 관련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혁신이면서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이 참가자는 최종 수요자, 즉 시민 참여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문헌에서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민 주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세 분 발제자분들 내용을 좀 들으면서 AI라고 하는 단어들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산업계에서도 이제 스마트화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AI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도 건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다방면 산업계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이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혹은 사례들을 조금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항들도 좀 염두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팀장이신 윤선혜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우시고. 소개받은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윤선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하고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사회혁신의 주제인데요. 지금 사회혁신은 지금 새로운 그 가치 창출을 위한 거고 현재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이제 젠더 관점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요새는 이러한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도 남녀 성비 비율을 일정 정도 고민을 하면서 토론자와 발제자를 선정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전남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세미나 개최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좀
주제에 좀 벗어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저희 이제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 이르기까지 그 전남 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 그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역사회 혁신 의제들을 이제 좀 그 의제들을 제안받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로 정말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로부터 이러한 사회 혁신 의제들을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정말 여기서 요구하는 사회 혁신과 정말 관련된 밀접한 그 대상자들이 지금 이제 그 의제를 그 사회 혁신을 위해서 이제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의제들을 그 선정했었을 때 저희 이제 플랫폼 내부에서도 이 의제들을 살펴봤었을 때 이 이제 주민들한테 그 제안받은 의제들이 이러한 의제들이 IT 기술이나 이제 IT 업체와 조금만 연관지어지면 약간 좀 더 발전된 의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이 있고 이제 여러 다양한 그 의견 그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가장 큰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토론자 중에서 가장 길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에어랩 대표 이사인 노광철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노광철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 회사는 에어랩이라는 회사잖아요. 그 랩자가 리빙랩의 마지막 글자고 에어는 사실 공기를 주제로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학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가 한참 그 이슈가 됐었을 때 학교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서 그때 이제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은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일을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것을 왜 설치하면 해야 되는 것인지, 본인들이 왜 실험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이게 왜 좋아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이것을 활용했었을 때 효과적인지 그런 정보 전달 체계를 구성을 해드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엔 나중에 교육부의 어떤 정책안으로까지 가게 됐고, 지금 학교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 이유가 거기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들이 발표하신 걸 딱 듣고 나서 너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경험은 있기 때문에 리빙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각각의 특색을 갖고 발표해 주시는 내용들이 역시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리빙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특색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렇게 시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 랩 스케일, 그러니까 실험실 안에서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실증의 공간,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끌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광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지역 문제 해결은 스마트 에이징 그런 관련된 리빙랩 구축 방안에 대한 내용은 이 지역하고는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풍부한 의료 인력과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전국적으로 거의 최다로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플랫폼을 잘 구축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관련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광주 지역에 있는 지역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떤
노인들의 건강을 개선한다든지, 건강 개선하는 게 꼭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상당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김민수 교수님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장 인상 깊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발표하신 게 사실은 되게 단순한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논문 같았어요.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단순화시켰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배워 나간다면은 아까 아마 말씀하셨던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 교육 효과가 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분 발제자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 발표자와 네 분 토론자의 이제 발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 발표자나 토론자를 위해서 사회자가 먼저 평상시 들었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좀 질문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토론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하신 우리 김희대 센터장님은 그 산을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등산모 가운데 이것도 아마 리빙랩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희대 센터장님은 광범위한 리빙랩 적용 분야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구 도시혁신 플랫폼과 대구시의 사회문화적 고립을 제시했었고, 리빙랩 시민학교 운영이라든지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을 위한 리빙랩, 지역 밀착형 리빙을 시민과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희대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 리빙랩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며, 그 성과는 또 어떤 것들을 성과를 거두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진은 옛날에 이제 저희 둘째 딸하고 함께 히말라야를 한 달 동안 갔다 온 사진인데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리빙랩이 아마 이제 한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리빙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리빙랩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리빙랩은 일종의 이제 하나의 수단인데, 아마 이제 지역별로 보면 되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남도 리빙랩 네트워크가 분명히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리빙랩 지역별로 이렇게 리빙랩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고, 대학은 또 우리 링크 플러스 쪽에서 또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또 대전, 그다음에 최근에 울산, 그리고 저희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리빙랩 네트워크들이 있는데요. 이걸 주도하고 있는 그 일종의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사람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같으면 역시 이제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들과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과학기술로 중심으로 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 또 부산은 또 이제 부산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리빙랩 네트워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빙랩 네트워크가 일종의 이제 그 민간 주도, 또 저희 같은 중간 에이전시인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양한 이제 정부의 사업들이, 리빙랩 관련된 사업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실제 이제 수렴되어지는
중간 에이전트가 결국 주도적으로 이제 전체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각각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리빙 네트워크의 특징들 속에서 저희는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구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성 또 조금 더 이제 그 개방화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풀뿌리적인 성격들이 좀 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빙랩을 하면서 도시 문제 또 도시를 혁신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가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할 때 되게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하고 해서 이렇게 평평한 우리가 플랫폼 하면 이제 그 평평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플랫이 원래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컨케이브 그러니까 약간 오목한 폼은 이제 이상향이라는 뜻인데 오목한 이상향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에너지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낙하하는 그래서 오목한 데서 모이는 것이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랫폼 사업들은 어떠냐면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올라가요. 중간에 있는 조직들이나 사람들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산이 허용할 때까지 유효한 거죠. 모든 플랫폼 사업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이 플랫폼 사업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산이 있을 때까지만 플랫폼이 돌아갑니다. 예산이 끝나면 더 이상 플랫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플랫폼이라 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 플랫폼이 되려면 되게 자연스럽게 낙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사전에 정지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를 혁신하는 플랫폼이 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수단적인 매개가 강력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특징을 좀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성과들로 보면 뭐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례를 통해서 해외에 이렇게 그 교차 실증한 사례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례로 들 때 최근에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구가 사실 이제 그 코로나를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조금 전이죠. 우리가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가 가장 먼저 코로나를 맞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되게 이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이제 그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3월 30일부터 최종 51일째 될 때, 우리가 확진자 0명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이 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정부와 지방정부의 2인 삼각의 어떤 거버넌스 그리고 실제 그 안에 있는 시민력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때 저희들이 전도시를 리빙랩으로 이렇게 해서 가져갔던 그런 사례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전 세계에 홍보되어지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메일스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그 메일스 챌린지에서 현재 이제 그 50개 도시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도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631개의 도시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실험들을 할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는데요. 저희 도시가 선정이 되어져서 올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성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구만의 리빙랩의 특징이나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은 저희 광주 전남도 앞으로 리빙랩에 대한 과제를 수행할 적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대구 리빙랩 시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광성 교수님 두 번째로 발표를 하셨는데 관심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고령사회의 특징이라든지 시니어 지원 리빙랩 연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네덜란드 호구백 마을에 대한 그 지역 리빙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교수님, 스마트 리빙랩 구축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혹시 농촌형 스마트 리빙랩 구축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을 두고 구축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나요? 예,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초고령 사회로 2025년도 진입 예정이고 203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기대 수명 1위 국가 정말 장수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10년도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또 그럴 때 사실 다들 원하는 게 건강 장수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장수 벨트 지역이 어딘가, 전라도에 있습니다. 전라도에. 다시는 구곡순담 지역이라고 구례, 곡성, 순창, 담양 군 지역이 이렇게 잘 알려진 장수 벨트, 장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렇게 농촌형 또 거주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리빙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마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이렇게 장수인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사실 저희들 연구조사에도 지금 계속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것은 한 번씩으로 단편적으로 코호트 조사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또 그런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그 10년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래 장수사회 융합 연구센터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 에이징 리빙 랩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전라도 지역에서 장수 벨트 지역으로 저희가 하려고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광성 교수님, 박광성 교수님에게 이제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본 토론은 실시간으로 저희 한국과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용 이라는 그 네임을 가지신 분이 리빙랩 활성화를 위해서 잠깐만요. 박광성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 리빙랩이 있고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현재 고령자 라이프 그리고 치매 환자 관리와 관련된 리빙랩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리빙랩 활용 방안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이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전남대병원하고 광주과기원하고 같이 이제 비콜 건강 타운 내에서 고령친화전 산업센터에서 같이 지금 실제 리빙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획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형보다도 이제 농촌형, 특히 전라남도가 가장 이제 소형 사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스마트 리빙 랩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다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이 리빙랩에 관련된 중에서 특히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필이라는 네임을 가지신 분이 박광성 교수님 발표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나 웨이러블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리빙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저희 이렇게 현재는 지금 우리 전남대 병원에 개방형 센터가 리빙랩이 개방형 연구센터죠. 가 있어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현재 전남대 병원에 구축되어 있는 개방형 연구센터를 현재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혹시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우리 김희대 박사님께 온라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희대 박사님께 질의드립니다. 각 도시마다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공통 분모도 존재하는데요. 리빙랩을 통해 도출되었던 대구시의 도시 문제를 해결했던 솔루션과 성과를 타 시도에 확산하고 활류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상수도 원격 검침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년 정도 리빙랩으로 실험을 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랑 교차 실증을 했고요. 원래 지금 프랑스 파리에 상수도 원격 검침기를 100대 정도 저희들이 이제 수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서 그 들어온 질문들은 제가 시간을 안배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신 우리 김민수 교수님, 참 대학에서 리빙랩 사례를 얘기했다는 게 쉽지 않은데 동국대 캠퍼스 리빙랩 사례를 로 해서 지역산업 발전 전략에 적합한 리빙랩을 선정하고 추진하신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구나 암세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암 경험자 시민 해결단을 중심으로 리빙랩을 운영하여 ICT 기술을 적용한 암 경험자 사무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리빙랩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점 없었나요?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에서 리빙랩 활동을 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거의 비슷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권위체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대학에 요청하면 대부분 다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많이들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빙랩 활동을 할 때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들, 가령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 주십사 하는 거, 혹은 마을 앞에 도로를 그냥 전부 다 새로 깔아서 만들어 달라고 하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다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하기에도 처리가 어려운 그런, 이렇게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다 할 수 있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리빙랩 활동을 같이 하시는 시민분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잘 그리고 확실히 지켜드리는가. 그분들이 연구단으로 참여해서 내가 연구한 성과물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반영됐어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대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자괴감을 들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제 옆에 전남대학교 비뇨기의학과 박광성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동국대학교의 그 암 치료에 대한 리빙랩을 벤치마킹해서 또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포뇨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분이 김민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교수님 발표 내용 중 암 경험자들과 디자인 싱킹을 통해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셨는데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분들의 자존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의 이외와 요구를 최대한 저희가 구현해 내려고, 그것이 법 제도든 아니면 서비스든 아니면 제품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올해의 경우는 IC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내년에는 관련 제도들이나 규정들을 함께 바꿔보고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문제점이라고 느끼시는, 시민해결단이 문제점이라고 느끼셔서 발굴해 주신 내용들의 해결책은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여기에 접목해서 행행 닉네임을 가신 분이 생체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결을 하셨던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개인정보가 의사가 혹은 병원이 아닌 곳에 이렇게 노출되거나 혹은 활용되는 것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암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일단 활용되는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개인정보 동의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하고, 그리고 그 확장된 범위를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발제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허락하는 대로 다시 또 질문에 대답을 하기로 하고, 아까 그 토론자로서 발제를 해주신 이상민 박사님이 시간이 너무 적을까 봐서 쫓길까 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민 박사님 지금 지역의 리빙랩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적이 아니라 바이오 케미칼을 이용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과 생물학적 재난 대응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이상민 박사님이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생각했던 데서 어떤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 생물자원을 바탕으로도 최근에 전남 화순이 이제 주 재배지인 그 작두콩에 존재하는 그 단결합 단백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킨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보고도 입증이 되었고, 또 그 이전에는 어떤 무 안에 있는 양파,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류의 폐사를 유도하는 어떤 VHSV 바이러스에 탁월한 또 항바이러스 성능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오매스로부터 유용한 이런 의약한 생리활성 물질을 뽑아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남은 사실 대부분의 부산물들도 가스화시켜서 바이오 가스를 만들면 이제 도시가스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고용연료로 만들게 되면 또 소규모 농가 등의 아니면 농가 그 난방용 보일러의 연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산업들이 꼭 대기업들이 어떤 대규모 경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빙랩 스터디 등을 통해서 어떤 광주, 나주, 목포 이런 도심에서도 어떤 스마트팜이 연계된 도시 농업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1차 산업, 농업 산업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유용한 바이오매스를 작물들을 경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AI가 접목된 스마트 프로세싱을 다운스트림에 이제 결합을 시킴으로써 어떤 에너지나 의약한 뿐만 아니라 대체육이라든지 또 산업용 케미컬 생산이라든지 국내 대부분의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기술 토탈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 지역 산업에 밀착된 연구에 있어서는 이 전라남도가 어떤 국내 최대 가장 적합한 실증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의 어떤 선도적인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을 또 들을 수는 없고, 우리 윤선혜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2021년 시민단체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선정된 의제들 중에서 IT 업체, 대학 등과 연계해서 의제를 IT 분야와 연계하면 좋을 듯한 의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분야와 연계 가능하면 좋을지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건 이제 다른 여기 참여하신 토론 그 발표자 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온 의제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 고령화되어서 이제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들이 신체적으로 좀 질병에 이제 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돌보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제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방문을 할 때 이분들이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직접 이제 그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이제 초인종 같은 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함부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주택에 이제 초인종을 좀 달아주겠다라는 의제를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실상 우리가 이걸 처음에 이제 의제를 받았을 때 이것뿐 단순히 초인종만 설치하는 것보다 여기에 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서 뭔가를 좀 더 하면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면 이게 이제 산업화하고도 좀 연결되어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의제가 되고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그런 사회 혁신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좀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실상 이제 저희 단체에서 좀 플랫폼에서 제시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윤 팀장님이 다른 분에게 질문하고자 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광철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와도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리빙랩 활용,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이건 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2017년도부터 그 작업을 진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드문드문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잘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야지 이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일반 주택에서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를 같은 리빙랩을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 시민들을 처음에 설득하는 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런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어떻게 나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아집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들을 같이 호흡하면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반화시켜서 알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했던 거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정도 하니까 대부분 더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해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한테 효과들을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교육할 때 어떤 수업을 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하고 결과들을 반별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더니 서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줄이는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상황은 종료가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공기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생각, 뭐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리빙랩 포럼 세미나가 공교롭게도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박광성 교수님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김민수 교수님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김희대 센터장이 발표하신 것도 전반적인 대구의 건강 리빙랩인데, 혹시 노광철 박사님이 병원이나 또는 요양원 같은데 헬스케어를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작업을 2019년도 말에 광주에 있는 모 요양병원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광주시하고 광주 테크노파크하고 몇 개 기업들하고 이제 학교하고 이제 같이 해서 했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 리빙랩을 수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리빙랩 특성상 원래 대면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리빙랩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런 것들도 계속 지금 디벨로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에게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 있을까 몰라서 제 나름대로 관련된 부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4분 토론자분께서 혹시 3분 발표자분에게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진 교수님 혹시 발표하신 분들에게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헬스케어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위주로 토론이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오면서 이제 그 발제자분들 이제 발표 자료를 이제 좀 보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지금 가장 이제 닥친 게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너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말씀을 하실 때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핵심 용어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그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해결 방법, 이러한 것들도 이제 리빙랩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실 그 코로나가 끝나면 잘 될 거라고 이제 장밋빛 전망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높아진다던가 이러한 그 사회적인 부작용들, 그러한 것들도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만약에 AI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살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 개발 내지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을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신 건가요? 박광성 교수님. 예. 박광성 교수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좋은 주제인데요. 제가 전공이 정신건강의학과면 바로 주제를 잡고 당장이라도 아마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울증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관리 구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미 저희가 모르지만은 아마 기획이 돼 있을 거로 생각하고 현재도 진행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직접 답변을 지금 해드리지 못하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네, 지금 전체 토론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4분 정도 여유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될 시간이 됐구만요. 예. 여기 지금 저희가 토론하는 동안에 질문이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질문 한 분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답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저 질문을 답변을 하기로 하고, 저희 지금 플로어에 많은 분들을 초대를 못했습니다. 제한된 인원 때문에. 그래도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오늘 토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한 분만 받도록,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소개를 하고 질문을 어느 분에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목포대학교에서 온 임동섭입니다. 예, 저는 김민수 교수님께 이제 제가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김민수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빙랩의 목적이 이렇게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리빙랩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는 교육적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암 경험자 삶의 질 현상 리빙랩에서 이제 학생들이 했었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경험해 보시니까 학생들이 리빙랩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암 경험자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은 우리 김민수 교수님이 해주신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역할은 퍼실리테이팅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와 수집 정리 속에서 솔루션들을 찾는 것들을 학생들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최종 수용자, 그러니까 이 암 경험자 리빙랩에서는 암 경험자들이 만족할 만한 솔루션이 어떤 것인가를 암 경험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상품화하고 가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용자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매기는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계속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고 그것을 통해서 점수화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었다면 최종 수용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품을 혹은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책들을 찾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역량들을 학생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학생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디자인 띵킹적인 사고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리빙랩을 통해서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 경험자 리빙랩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뭐 정치학 전공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 한 친구들도 있었고, 바이오 쪽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낸 처음의 솔루션들은 다 달랐어요. 왜? 전공에 부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규정을 바꾸자는 친구도 있었고 IT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힐링 뭐 이런 거 문화적인 부분들로 해결 방안을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했지만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다 최종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솔루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교육받는 그런 교육이 리빙랩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민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예, 플로어에 계신 한 분만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신대학교의 유갑산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에서 이런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대단히 참 반갑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는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김희대 센터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역 사회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어떠한 창의적인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리빙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촉진자들에 대한 교육이 아마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대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제 딱 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리빙랩 활성화에서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저희 이제 창조도시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뭘 하냐면 사실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접점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이것들을 단순히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움직이다가 이것들을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들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이제 좀 자극시키는 부분, 그리고 또 훈련하는 부분, 그리고 그 훈련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리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촉진자를 만드는 훈련들을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적인 예산들은 시에서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 프로그램에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하지는 않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트랙들을 나눠 놨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소셜 리빙랩에 필요한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에 필요한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그것들을 퍼실리테이터만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되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작업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재원들은 이제 CB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예산들, 일단 기본적으로 리빙랩 사업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예산들을 조금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하느냐는 아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제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이제 윤선혜 팀장님이 계신 이쪽의 조직들이라든지 이런 중간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조직들이 그런 시민들하고 접점해서 훈련하는 곳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이제 접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사실 저희는 대구에 DNL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구 네트워크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리빙랩이 지금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리빙랩 운영을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예를 들자면 이제 리더나 아니면 또 희망자들은 반드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예 좀 강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1시간 20분이 지나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다한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1분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면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과학기술 기반의 리빙랩 활용 및 확산 방안에 관련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 3분 그리고 토론자 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은 또 다음 리빙랩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업무 협약 및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